저는 40대 후반의 남자고 수도권에 살고 아내와 아들, 딸 하나씩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격주로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해요. 그래서 쉬는 토요일에 낚시를 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죠. 금요일 출근할 때는 차 안에 낚시에 필요한 옷과 장비를 준비하여 출근을 하고는 밤새워 바다로 갑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동행할 때도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혼자서 가기도 하고요. 처음에 몇 번은 아내도 따라갔지만 벌레 공격을 받더니 혼자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낚시를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생선들이 문제가 되는 마당에 돈이야 조금 들지만 완전한 자연산의 국산 생선을 듬뿍 잡아와 일요일 저녁에 제가 손질해준 푸짐한 생선회를 먹는 즐거움이 크다면서 잘 갔다 오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생선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면서 반겨주죠. 더구나 우리는 사귈 때부터 생선회라면 어디라도 따라다니던 아내이기에 제가 낚시를 간다고 하면 얼음을 준비해서 냉동실에 넣어두는 생선 매니아입니다. 제가 잡아오는 생선은 큰 것은 잘 다듬어 냉동실에 보관하였다가 명절에 전으로 쓰고 있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오면 아이스박스에 차고 넘쳐서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또 남해 바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해 바다도 가끔 가기 때문에 저희 집 냉동실에는 마치 마트 수산 코너처럼 다양한 생선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낚시를 당일치기로 가지 않는 이유는 술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작년 여름에 낚시를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태풍 예보가 있어서 무인도 말고 유인도로 가라 하여 하는 수가 없이 낚시 가게 사장의 말대로 유인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유인도라 하지만 겨우 3집이 있었을 뿐이고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낚시대를 들이우고 라면 끓일 준비를 하자마자 고기들이 입질을 시작했기 때문에 날씨를 살펴볼 여유가 없었죠. 3시간 정도 되자 돔 6마리를 잡았고 차에서 아이스박스를 가져오려고 하는 찰나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 낚시를 급히 중단하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요. 하고 고함을 쳤으나 대답이 없었고 다음 집에 들어가 황급히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자 환갑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문을 열자 낚시 온 사람인데 갑자기 비가 와서 그러는데 민박을 하고 싶은데 방이 없나요? 하고 말하자 그분은 우리 집이 민박을 하기는 하는데 마침 아들 레오와 손자들이 와서 댁한테는 내줄 방이 없어요. 하시기에 그럼 다른 집에 민박하는 집 없습니까? 하고 묻자 요 뒷집 최신에는 방이 있겠지만 민박을 받는 집이 아닌데 라고 하기에 그분의 손을 잡고 어르신 기만 피하면 되니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자 그분은 빠르게 비옷을 입고 가봅시다. 하며 앞장서기에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뜻이 있어요? 하고 말하자 제가 부를 때와는 달리 바로 문이 열리며 네. 하고 대답하더니 같이 온 저를 보고는 고개를 숙이자 최 씨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는 아들이 와서 남는 방이 없고 저기 사랑채에서 오늘 하루만 방 내줘요. 하고 말하자 전 민박 안 하는데 하고 말을 흐리기에 아주머니 비가 너무 많이 오니 실례지만 좀 부탁합니다. 하고 했더니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하고 말을 흐리기에 아이스박스에 든 돔을 보여주며 이거 같이 먹어요. 하고 말하자 저를 데리고 온 분이 월척이네. 우리 섬은 물 반 고기 반이라니까. 하고 말하길래 2마리 가져가셔서 아드님과 같이 드세요. 하며 2마리를 손에 들려주자 최씨 이런 날씨에 이 양반방 한 칸 내줘야 인정머리 있는 거야. 하고는 빗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여자는 외부인을 내 집에 들여본 적이 없는데 하며 발을 동동 구르더니 하는 수가 없네요. 누추하지만 저 방에 들어가세요. 식사 차려드릴게요. 하기에 고맙습니다. 생선은 제가 손질할게요. 하고는 가방과 장비를 그녀가 말하는 방 앞에 내려놓고 아이스박스에서 돔 1마리를 꺼내어 들고는 도마와 칼 좀 주세요. 하고 말하자 그녀가 부엌으로 가더니 가져와 주기에 다듬어 포를 뜨고 뼈와 머리를 손질해서 이것으로 매운탕 끓여주세요.
하고 말하자 수줍은 듯이 받아들고 생선을 깔끔하게도 잘 다듬으시네요. 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가더군요. 생선을 다 다듬고 비누로 비린내를 제거하고 세수를 하고 방에 들어가 담배를 한 갭이 입에 물고 잠깐 쉬고 있는데 집주인 여자가 정갈스럽게 차려진 밥상을 들고 와서 같이 드시죠. 하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전 제 방에서 먹을게요. 하기에 웃으며 밥 한 공기 떠서 수저 가지고 오면 되는데 뭐 하려고 번거롭게 상을 따로 차리려고 해요. 하자 자꾸 사양을 해서 그러지 말고 들어오세요. 하고는 그녀의 손을 잡아당기고는 제가 부엌에 가서 밥과 수저랑 술잔 가져올게요. 하고 말하자 그녀는 제 손을 부리치고는 그럼 제가 가져올게요. 같이 먹어요. 하고는 부엌으로 가더니 쟁반에 밥과 수저 술잔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둘은 아무 말도 없이 회를 먼저 먹고 밥과 매운탕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지속되자 내 가방에서 술을 꺼내 그녀에게 따라주며 한 잔 받으세요. 하고 말하자 화들짝 놀라며 조금만 주세요. 하였으나 잔을 가득 채워주자 저에게도 그녀가 빈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전 단숨에 잔을 비우고 다시 잔을 채우자 그녀는 조금씩 마시며 써서 못 먹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와보는 낯선 섬에서 낯선 안악과 같이 마주 앉아 폭우가 쏟아지는 밖을 보며 술을 마시니 색다른 분위기에 술이 술술 잘 넘어가더군요. 그녀도 처음에는 홀짝홀짝 마시더니 잔이 거듭되자 제법 잘 받아 마셨습니다. 밤 9시까지 돌린다는 발전기의 희미한 불빛 속으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땀이 붓게 물든 그녀의 모습이 무척 예쁘게 보였어요. 그녀와 저는 술이 점점 취해갔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 그녀와 대화 중에 알게 되었던 사실이 있었죠. 팔베개를 해줬더니 제 품에 안기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 하나 낳고 잘 살았는데 작년에 남편이 혼자 배를 타고 나갔다가 안 돌아와 해경에 신고를 했고 수색을 한 결과 남편이 탄 배는 뒤집혀 있고 시신은 결국 못 찾았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갯벌에 나가 조개나 낙지를 잡아서 판 돈으로 육지에 유학을 간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보내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사정이 너무 안 됐기에 비상금으로 가지고 간 돈을 전부 털어 그녀의 손에 쥐어줬고 그녀는 이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한사코 거절하였지만 억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저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습니다.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도 침이 넘어갈 만큼 손맛이 좋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처음 만났지만 오래 알던 사이처럼 연인처럼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낚시 가게에서 저를 태우러 올 때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제가 섬을 떠나는 배를 타자 그녀에게 인사를 하는데 매우 아쉬운 표정으로 눈물이 글썽거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주 올 테니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섬으로 매달 2번의 낚시를 갔고 그녀는 저를 아주 신나게 반겨주었어요. 그녀 말고 그 섬에서 살고 있던 두 집의 사람들도 이제는 제가 그녀의 집에서 머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섬에 갈 때마다 소소한 선물을 사서 두 집에 드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자기들이 잡아둔 고기를 저에게 챙겨주니 굳이 낚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이 남다 보니 온종일 그녀와 연인처럼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녀와 저는 점점 더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녀의 아들이 육지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그녀를 제가 사는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녀와 같이 그녀가 살던 섬으로 낚시를 다닐 계획입니다. 참 세상에는 어떤 인연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사실 결혼 시장에서는 직장인을 선호한다고 해도 실제로 여자들을 만나보면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어딘가에 얽매이지 말고 인생을 즐기자는 주의라서 그동안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솔직히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금방 결혼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뭐 사업하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일 끝나면 친구들과 편하게 놀기도 하고 마누라 눈치 본다고. 친구들은 좋은데도 못 가던데 저는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렸죠. 그렇게 어리고 귀여운 애들을 만나면서 돈도 자유롭게 쓰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렇게 저는 스트레스를 풀곤 했었죠. 그래도 인기가 없지는 않은 모양인지 여자친구는 늘 있었습니다. 번듯하게 관리도 하는 편이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다 보니 그렇게 다가와 주는 사람도 있었고 다가오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여자, 능력 좋은 노처녀, 결혼해서 전업주부 하는 여자, 학원 강사, 요가 강사, 네일아트 하는 여자, 농협 다니는 여자,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여자 등등 그 바람에 가지각색의 여자들을 많이 만나봤네요. 다들 저마다 다른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똑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걔 중에 몇몇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네요. 인생 뭐 있나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즐거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결혼한 여자는 저도 처음에는 스릴 있어서 좋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정리하게 됐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은 흘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 있는 여자는 한 명 만나보고 그 뒤로는 무서워서 더 이상 안 만납니다. 30대까지는 20대 여자들도 많이 만나서 여자들이 결혼에 대해 이렇다 할 얘기도 잘 안 꺼내고 티를 안 내던데 나이 40이 넘고 결혼 정년기 여자들을 대부분 만나다 보니 조금 사귀다 보면 다들 하나같이 결혼 얘기 꺼냅니다. 참 웃기기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들 급한지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진절이 나겠더라고요. 말 돌리는 거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대놓고 말합니다. 나는 결혼할 생각 없다. 누구 책임지는 거 딱 질색이고 나는 애도 안 놓고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다. 그러니 결혼 생각 있으면 딴 놈 만나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열의 10명은 다 떠나더군요. 여자 없이 솔로로 지낸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날은 친구와 술 한잔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여자친구도 안 만나고 쉬고 있었던 터라 친구는 그런 저를 보면서 왕년에 네가 아니라면서 놀리더군요. 저도 좀 쉴 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만났는데 친구 녀석이 오랜만에 나이트를 가자고 하더군요. 친구 무이 만날 이후 10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생각 없다가 신나는 음악도 듣고 싶고 사람 구경도 하고 싶더군요. 괜히 꿀꿀한 이야기만 하는 친구랑 있다 보니 괜히 기분이 좀 울적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오랜만에 나이트에 갔습니다. 나이트에 갔는데 신나는 음악도 쿵쾅쿵쾅 울려대고 반짝반짝 조명도 멋있고 분위기는 예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술도 한 잔 마셨겠다. 기분이 살짝 업돼서 친구랑 스테이지에 가서 미친 듯이 춤도 췄네요. 세월이 흘렀는지 조금만 춰도 숨이 찼습니다. 이 나이에 조금 오버한 것 같아서 살짝 민망하더라고요. 친구와 가서 술이나 마시자 했습니다. 방을 잡았는데 마이크도 있고 노래방처럼 잘 돼 있어서 둘은 신나게 노래도 불렀습니다. 많이 놀다 보니 슬슬 옆구리가 허전하더라고요. 친구가 웨이터를 불렀고 곧이어 웨이터가 반반한 아가씨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보니까 30대 초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2명이 왔더라고요. 뭐 멀리서 눈에 띈다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키도 크고 패션도 봐줄 만하고 얼굴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게 장땡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람 만나는 일을 많이 해서 감이 오더군요.
딱 보니 한 명은 끼가 좀 있어 보이고 한 명은 나이트 몇 번 안 와봐서 긴장했는지 친구 눈치나 슬슬 보는 조금 순둥이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때 친구놈을 보니 그 까져 보이는 여자를 더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친구는 눈빛으로 사인을 주더니 그 여자를 자기 옆으로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순박해 보이는 그 여자가 제 짝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참 웃기게도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소개를 장황하게 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37살이고요. 돌싱입니다. 요 근처에서 회사 격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줄줄 늘어넣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줄줄이 다 말하더라고요. 그런 긴장한 모습과 당찬 모습에 간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소개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오늘 나이트에 처음 오는데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고는 돌싱이라고 회사에는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들과 딸이 있답니다. 예전에 남편 있는 여자와 만나서 죄의식이 있었던지라 가정 있는 여자는 왠지 꺼려지더군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 아무래도 이혼했다고 하는데 딸린 애들 생각하니 그냥 아줌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미도 떨어지고 정적이 좀 흐르다 보니 별로 할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술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친구 녀석은 자기 짝꿍과 함께 점점 가까워져 있더라고요. 그 둘은 많이 마셨는지 취해서 뽀뽀도 하고 서로가 아주 연인처럼 그냥 난리가 났더군요. 저러다가 여기서 사고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와 돌싱 아줌마는 말도 별로 없이 뭔가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재미도 없고 막 관심이 가고 그러지 않아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제 친구의 뺨을 때리더니 마구 욕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말리고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 제 친구가 너무 과해서 실수를 했었나 봅니다. 간만에 친구도 흥이 올라서 좀 실수를 했더라고요. 화 좀 풀라고 그렇게 달랬는데도 여자는 휙 가버리고 제 친구 녀석은 화장실 간다더니 다시 안 돌아오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서 그래서 저는 나이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에 앉아있던 여자도 우물쭈물 저를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분위기도 뒤숭숭한데 지금 바로 집에 갈 거 아니면 어디 가서 해장이나 좀 하자고 국밥이나 한 그릇 하고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녀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간만에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신나서 정신 못 차리는 친구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돌싱 아줌마랑 해장국집에 갔습니다. 먹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빈속에 술을 마셔서 그런지 배가 금방 고파서 별 생각도 없이 해장국만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이제 계산을 하고 나와서 택시를 잡아주려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물쭈물거리면서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나이트에서 만나면 눈 맞으면 같이 있는다고 하던데 자신은 별로냐면서 그런 말을 물어보길래 저는 순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놀거 다 놀아봤다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이렇게 첫 만남에서부터 먼저 대놓고 말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순딩순딩순해 보이는 젊은 아줌마가 그런 말을 하니 좀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은 성미라면서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성미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숙박업소가 어딘지 막 찾더라고요. 자기가 미리 찾아왔다면서 휴대폰에 적어둔 걸 보는데 이 여자 도대체 뭐지 싶었습니다. 쭈뼛쭈뼛하면서 할 말 다 하니까 왠지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5분을 걸어서 둘이 한 건물에 들어갔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어 보니 4년 전에 이혼했으니까 지금 4년 동안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딸린 아이들 먹여 살리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했는데 이렇게 살다가 나이 40대면 연애도 못 해보고 죽을 때까지 일만 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놀러 온 거랍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남자 같고 멋있어 보여서 오늘 같이 있고 싶었다네요.
말도 별로 없던 성미 씨는 처음으로 소개기를 길게 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장소에서 그렇게 진지해지는 건 좀 기분이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까는 그냥 애달린 이혼녀로 보였는데 나름대로 순수한 면도 있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이렇게 솔직할 수 있는 이 여자가 참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을 더 만나봤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갈수록 성미 씨에게 빠져드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여도 어떤 악조건의 여자라고 쳐도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싶은 거 있죠? 일단 너무 착합니다. 그동안 많은 여자 만나면서 예쁘고 몸매 좋고 능력 좋고 별의 별 여자 많이 만나봤는데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 처음 봤거든요. 결혼 생각이 전혀 없던 저였었는데 연애도 이제 지겨워서 앞으로 여자는 단기로만 만나려고 했는데 나이트에서 만난 이 여자 한 명이 제 가치관을 확 바꿔주더군요. 40살이 될 때까지 평생 몰랐습니다. 제 마인드가 이렇게 바뀔지 말이에요. 지금은 그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딸린 아이들도 제 자식이라 생각하며 친아빠는 아니지만 아빠 노릇을 하려고 아이들 좋아하는 치킨 2마리 사서 집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 옳은 선택을 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남친을 만나 2년 열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인들은 성급하게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말렸지만 빨리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악착같이 적금도 들고 나름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집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여 친정에서 전세 자금으로 5천만 원 정도를 도와주셨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려 죄송하면서도 감사했죠. 저희 집과 달리 시댁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으셨고 남편과 대출을 받아 가까스로 전세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 혼자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하여 홀로 가게 되었죠. 갑작스럽게 방문한 시댁에서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요구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어머님은 제가 월급을 받으면 본인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고 제 표정을 보신 어머님이 하시는 말에 따르면 남편도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본인이 관리해준 덕에 결혼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재택했는데 제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되레 본인을 못 믿냐며 기분 나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같이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님한테 월급 맡기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만약 어머님 말대로 따른다면 매번 돈을 타서 쓰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저의 거절을 사해 불쾌해하셨고 그날 이후 계속해서 별일도 아닌 일에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버이날 선물로 준비한 스카프를 보시더니 이건 지나가는 개도 안 나겠다. 보는 눈이 왜 이렇게 촌스럽니? 완전 시골 노인네 패션이네 하셨고 나름 요리 솜씨를 발휘해 음식을 대접했을 때는 이게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니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음식을 가져오면 어떡하니? 쓰레기 봉투 값이 더 들겠다. 라며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저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를 지나가는 남보다 못하게 대하는 어머니 때문에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본 남편은 그만하라고 어머니를 나무랐고 그럴 때면 어머님은 오히려 기세등등한 태도로 저에게 더 모신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집으로 연락도 없이 방문해 대뜸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너는 살림한다는 애가 이게 뭐니?
냉장고 정리를 하고 살긴 하는 거니? 먹을 거라곤 김치 쪼가리뿐이구나 하며 잔소리와 함께 냉장고에 있던 반찬통들을 바닥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몰상식한 태도에 저는 멈춰달라고 말씀드려도 듣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나서 솔직히 저도 살림만 하는 주부 아니고요. 밖에서 일도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랑 동등하게 일하고 오는데 살림까지 완벽하게 바라시는 건 욕심 아니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서 말대답이야? 너네 친정에서는 시어머니한테 그따위로 말대답하라고 가르쳤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살림도 신경 써서 해야지 하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무식한 사람이라 대화가 안 통했고 너무 짜증나 대답도 안 했더니 너 우리 아들 월급 친정 가져다 주니? 집안 꼴도 거짓꼴이고 나는 너가 대체 그 돈들을 어디다가 쓰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저에게 따지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이가 없어 어머님을 보며 친정이 저희 집보다 더 잘 살아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시려고 연락도 없이 오신 거예요? 물었습니다. 듣고 있던 어머님은 내 아들 집에 맘대로 올 수도 있지. 이게 너만 사는 집이니? 그리고 살림이 꼴날 줄 알고 니네 월급 나한테 주라고 했던 거야. 그럼 내가 와서 집도 정리해주고 너네도 얼마나 좋니? 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모질게 했던 이유가 맡기지 않은 월급 때문이란 걸 알게 되었죠. 이야기가 끝나지 않으면 안 가실 것 같아 우선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만 가시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오자마자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 집안을 해주고 하면 우리도 편하고 좋지라고 대답하더군요.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건데 이건 잘못된 행동이라 반박했고 남편은 기나긴 논쟁 끝에 저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전세집 구할 때도 주지 않고 모으고 있다던 돈을 모두 달라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남편 역시 알겠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연락을 받고 화가 났는지 저희 둘을 모두 시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이야기 들었다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저에게 나무라셨습니다. 내가 돈을 불려서 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빼뜨게 생각하니? 그동안 군말 없이 잘 주고 있던 내 아들 월급을 내가 뭔데 관리한다고 가져가는 거야? 너는 시어미를 못 믿는 거니? 하셨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어 저는 이제 결혼돼서 새로운 가정이 있는데 어머님께서 관리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월급 관리를 해줘요? 제 주변에 물어봐도 그런 경우 한 명도 없던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어머님은 말이 통하지 않았고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제 말이 틀린 거 없다며 제 편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모았던 돈도 모조리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님은 서운하다며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어머님을 달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눈물이 가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선 그날은 예상치 못한 어머님의 울음에 확답을 들을 수 없었고 나중에 다시 말하기로 한 뒤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는 생각에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가족일수록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죠. 남편은 그동안 일을 다니면서 어머님께 드렸던 월급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였고 어찌나 경제관념이 없던지 하나부터 열까지 옆에서 말해줘야 했습니다. 저에게 여보는 돈 관리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 같아. 나 결혼 잘했나 봐. 우리 부자 되는 건 금방이겠어 하더라고요. 제가 똑부러진 게 아니고 본인이 멍청한 건지를 몰라 한심했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다시 시댁을 방문하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머님은 저희에게 일이 있다며 오지 말라 하셨고 그 뒤로도 제 연락을 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의 행동에 대해 수상하다 느꼈는지 자신이 따로 연락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 깜깜한 소식이었죠. 어느덧 추석이 다가와 명절 준비를 위해 어머님께 전화했더니 드디어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기다리던 명절 당일이 되어 차례를 모두 마치고 남편은 어머님께 그동안 모아두신 돈에 대해 말을 꺼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어머님은 발끈하시며 지금 그 돈을 왜 찾아? 하며 소리치시는 겁니다. 남편은 왜 소리를 질러? 그때도 말했지만 결혼했으니 이젠 새롭게 재테크 시작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어머님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고 재차 물으니 사실 미숙이 아줌마가 투자하면 돈 불려준다고 해서 조금씩 넣었거든. 처음에는 수익이 좋아서 500만 원 맡겼더니 1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 돈 불려주려고 모아둔 내 돈 8천만 원 모조리 넣었지. 그런데 미숙이 아줌마가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 나 말고도 다른 주변 사람들 여러 명한테 사기치고 도망간 거야. 그래서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연락이 아직도 안 와 해 느끼며 말하셨습니다. 결론은 어머님 친구분께서 돈을 맡기면 몇 배로 돌려준다고 투자하라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 말에 속아 어머님은 남편 돈까지 맡겼다가 날려먹은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거죠. 남편은 처음 듣는 말에 본인의 돈을 상의도 없이 투자했냐며 화가 나 다시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옆에 계시던 아버님은 당신이 무슨 투자야 투자는 집구석에서 얌전히 살림이나 할 것이지. 내가 당신 그 여편 내랑 어울릴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8천을 날려먹어. 그것도 아들 돈인데. 미쳤지 미쳤어. 당신 제정신이야?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가족한테 먼저 말해야지 집안 꼴 잘 돌아간다 하며 나무라셨습니다. 저에게 어머님 대신 사과한다고 하셨지만 전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동안 저한테 돈 맡기라고 하신 것도 사기당한 돈 메꾸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금방 들통날 행동을 왜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 제안 거절했다는 이유로 한동안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고 돈 안 맡긴다니까 말 대답한다면서 저희 친정 욕하시더니 어디 입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모질게 대했던 모습이 생각나 어이가 없어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할 말 다 해버리고 남편도 없는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 황급히 나와버렸죠. 집에 와서 남편과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왜 그렇게 월급날만 되면 돈 보내라고 재촉했는지 알겠어요.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 사기당했으면 당사자인 나한테라도 말해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사기를 당해놓고선 미안한 기색은 하나도 없고 돈 재촉만 하더니만 내 엄마지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당신한테도 월급 자기가 맡아준다고 했나 봐. 미쳤어. 진짜 남편은 다음날 저녁 시댁에 가서 내 돈 달라고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그동안 너를 키워준 거 계산하면 8천만 원도 싸다는 거 모르니 고작 그거 없어졌다고 엄마한테 따질 일이니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건 고맙게 생각하고 다달이 용돈 주지 않느냐며 따졌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화가 난 시어머니는 다음 달 내로 돈 줄 테니 앞으로 집에 오지 말라고 하면서 남편을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데 찾는 거 보니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부랴부랴 시댁으로 찾아갔고 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다리를 잡으며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습니다. 일단 둘을 진정시키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현재 시아버지는 15년 된 차량을 타고 계십니다. 몇십 년 동안 고생하시며 집안을 일으키셨기에 남은 노후를 즐기기 위해 몇 달 전 차량을 계약했었습니다. 기다리던 새 차가 나온다는 소식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 이체를 하라고 하니 잔액이 부족하다고 떴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따졌으나 전산을 확인하니 익숙한 이름으로 돈이 송금됐다는 걸 확인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시어머니의 지인인 걸 알아채신 뒤
집으로 돌아와 지금 이 상황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8천만 원을 메꾸기 위해 평소 어울리시는 이상한 아줌마한테 그 돈을 몰래 투자했다고 울면서 말하셨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놔두고 나가버리셨습니다. 남편도 다시는 엄마 얼굴꼴도 보기 싫어하면서 연을 끊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없어진 돈 어쩌겠습니까? 돈이야 다시 모으면 되고 시아버지는 대신 사과하시면서 저를 볼 면목이 없다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다음 날 통장으로 8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보내주셨고 우리는 다시 시아버지께 돌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내쫓긴 뒤 여동생 집에 얹혀 살면서 5년의 일을 하시며 매달 미안하다는 편지와 함께 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를 다시 볼지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아버님이 결정하실 문제이기에 하루하루 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